보잉사의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의 협상 과정에서 구매 가격이 더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초계기 P-8A 기종 결정 당시보다 싸게 산다. 올해 투하 훈련 중인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각국의 해상 초계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포세이돈을 우리 군은 6대 도입해 2022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기 추가 구매가 결정하고 해상 초계기 이 사업의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 방추위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2 사업으로 이스라엘 ELTA사의 그린파인 블럭C를 구매하기로 의결했다. 그린파인 블럭C형 레이더는 우리 군이 보유한 슈퍼 그린파인보다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으로 탐지거리가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1년부터 들어올 이 레이더는 미상의 적이 해상 또는 수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방사청은 특히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 6대를 구매하는 해상 초계기 이 사업의 협상 결과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포세이돈을 대당 2천억 원을 약간 웃도는 가격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개종 결정을 앞두고 대당 2,200억 원을 제시했던 보잉사가 실제 구매 협상에서는 가격을 올렸다는 일부 보도를 뒤엎는 것이다. 강한석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 결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포세이돈은 시험 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의 포세이돈 구매 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되며 2022년 경부터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전방위 수색이 가능한 AN/APY-10 레이더를 갖춘 포세이돈은 최고 속도 907km/h, 순항거리 7,500km, 작전 반경 2,200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다. 2.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이스라엘 방위군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군사 지원을 받아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받은 미군의 장비들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형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진 미국의 무기들을 이스라엘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래의 기능보다 더욱 강력하게 개조되어 명성을 날린 무기들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개조하여 더욱 강력해진 무기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레이저-2 대전차 미사일. 이스라엘 방위군은 대전차 미사일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긴 사막에서 대전차 미사일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매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도입한 대전차 유도 미사일은 프랑스의 SES-10과 SES-11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토우 미사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도 기능 때문에 토우 미사일은 사용 가능 범위에 제한이 있었으며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 나무 및 전기줄과 같은 장애물은 토우 미사일의 유도 기능을 제한하거나 토우 미사일을 조종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레이저 유도 방식을 채택하여 토우 미사일을 개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형 엔진과 단들을 개량하여 기존의 토우 미사일보다 뛰어난 관통력과 속도를 가진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낸 이스라엘입니다. 2. 개조된 M16과 CAR-15. 이스라엘 방위군의 주력 소총은 대부분 타볼 소총으로 대체되었지만 개조된 M16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M16을 최전방에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FN/FA1 전투 소총과 칼릴 자동 소총으로 대체되었지만 남아있는 M16의 현대화에 힘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주로 도심 시가전을 하기 때문에 20인치의 M16은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엔 그 길이를 12.5인치로 짧게 개조하여 실용성을 높였죠.
그리고 천으로 만든 밴드를 플라스틱 손잡이에 감싸서 쉽게 손상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그립감도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현대화의 결과로 개조된 M16은 새로운 모델로 대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매첩의 자주대공포. M163VADS는 항상 미군의 단거리 방공병기로 활약을 하였으며 특히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큰 활약을 보였습니다. 시리아의 미그 21을 격추시킨 것 외에도 20mm 대포로 도시와 산악 지역의 보병을 제압하면서 귀중한 지상병력 지원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하는 무기가 M163VADS에서 M6로 대체되면서 이스라엘은 개조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전자 추적 시스템, 향상된 레이더, ADA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등과 같은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목표물에 신속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였습니다. 4. F-15 배즈 메샤퍼. 이스라엘은 미국 F-15 전투기의 첫 번째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공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1982년 레바논 전쟁 기간 동안 공대공 역할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 F-15 전투기는 다양한 군사작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F-15의 라임이라는 이름의 지상 공격용 F-15A 스트라이크 이글에 개조된 모델을 획득한 반면 F-15 배즈 메샤퍼 또는 배즈 2000으로 불리는 F-15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받았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모델은 AIM-120 레이더와 이스라엘 파이선 미사일 호환성, 선체, 변경과 더불어 향상된 전자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한민국 장보고함이 세계 해군의 전설이 된 이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해군의 역량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해군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대한민국 잠수함이 세계 해군을 경악시켰던 사건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미 태평양 함대의 잠수함 사령관이 직접 대한민국 해군의 능력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경의를 표하기도 했던 이날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04년 6월 29일부터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림팩 공사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제1번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참가 중이었다. 림팩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루어지는 국제해군연합기동 훈련이다. 미국과 영국 해군이 주관하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에 처음 참가한 이래 지금까지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이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태평양 중요 해상로를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들 간의 연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참가국들 간 자국의 해군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연합 훈련을 통해 전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1호까지까지 항모나 핵잠수함을 보유하지는 못한 대한민국이지만 매번 림팩 훈련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왔다. 특히 2004년 림팩 훈련 당시에는 미국 항모전단 방어 체계를 다시 짜게 만들었을 정도로 우리 해군의 활약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약상은 대한민국 장보고함을 통해 실현되었다. 당시 장보고함을 본 미 해군들은 유령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국 장보고함이 미국 항공모함 중 시스테니스와 이지스함, 일본 구축함 등을 포함하여 총 35척의 함정을 40발의 가상 어뢰로 명중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첨단 대잠 방어망을 뚫고 상대편 세력을 전멸시킨 셈이었다. 여러 차례 펼쳐진 자유공방전에서는 장보고함 혼자 40척 이상의 상대함에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35척을 가상 침몰시켜 세계 해군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진다. 미국의 라이니어 군수 지원함과 타라와 상륙모함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 장보고함의 가상어뢰의 표적이 되어야만 했다. 이 모든 것들의 미국의 철옹 성과 같은 대잠방어망을 뚫고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이 더욱 놀라운 점이었다. 실제로 잠수함 킬러로 알려진 P-3C 대잠 초계기나 대잠 헬기 등의 감시망을 뚫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핵추진 잠수함의 감시망은 무려 작은 새우떼 소리까지 감지해낼 수 있을 정도로 바닷속을 샅샅이 수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감시망을 뚫고 어뢰를 적중시키는 동안 한국의 장보고함은 단 한 번의 발각도 없었다. 결국 훈련 마지막까지 장보고함을 잡지 못한 미 해군이 무전을 통해 항복 의사를 전달하면서 훈련은 끝이 날 수 있었다고 한다. 1200톤 크기의 작디 작은 소형 디젤 잠수함이 항모를 상대로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린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건이었다. 단편적으로 가격만 비교해봐도 2억 달러와 100억 달러의 대결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보고함의 어뢰 발사 방식이 적발되지 않고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6초간 공격 잠망경을 올려 적함을 촬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잠망경을 올리기 위해 수면 가까이 부상하면 그만큼 적으로부터 탐지될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의 노련함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함장은 잠망경을 360도로 돌리더니 바로 내렸다. 적이 잠망경을 통해 장보고함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함은 재래식 참수로 수중에선 배터리 전기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하면 다시 수상으로 올라가 발전기로 충전해야 하는 방식이다.